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각을 함께하고 있는 김견입니다. 살짝 이렇게 영상을 보면 선생님이 지금 몰골이 지금 좀 이상하죠? 그렇지? 선생님이 엊그저께 점을 뺐어. 그래서 막 점 빼면서 편평사마귀 때 빼가지고 좀 온몸에 이렇게 얼굴 쪽, 목 쪽 해가지고 점과 점 포함해서 한 150개 정도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디폰 같은 거 붙여놔서 세수 잘 못하거든. 그래서 막 면도도 못하고 지금 몰골이 흉측합니다. 하지만 수업이 집중하시면 상관이 없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드림 프린트에서 어디를 보시면 142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은 지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지구 시스템. 자, 지구 시스템이라는 거는 지구에는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 우리가 그런 걸 하나로 시스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독자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구 시스템이라고 부른대. 그래서 물, 바다, 땅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거야. 왜?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태양으로부터 딱 적절한 거리. 그렇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또 적절한 땅, 적절한 대기, 적절한 물 이런 거에 의해서 즉 지구 시스템이 생명체가 살기에 정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렇죠? 뭐 종교 있는 친구들은 종교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무교인 친구들은요 정말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 어떤 권이 있는지, 어떤 권역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걸 하나씩 배우도록 할 겁니다. 내가 드린 프린트 지금 142쪽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직권부터 볼게요. 자, 직권은 지구 표면이죠. 고개 끄덕이면 안 되지. 그래서 지구 표면도 포함이 되지만 지구 내부까지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 그러니까 지구 전체야. 그래서 지구 전체를 우리가 직권이라고 부르고 깊이가 약 6,400km래요. 그 6,400km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지구 반지름이 6,400km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지구 시스템에서 외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부피가 크대. 그렇죠? 외권은 우주 전체는 아니야. 그래서 지구 주변에 우리가 살짝 얘기하는 건데 사실 외권도 사실 우주 전체를 하기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권은 뭐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언급은 할 거예요. 그래서 언급은 할 건데 외권도 어쨌건 지구 시스템에는 일단 포함을 시키나 보다. 근데 이 외권을 제외하고 이 지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렇죠? 이 전체 시스템 중에서 가장 크대요. 왜 자꾸 버벅대냐면 하늘 생각해서 하늘이 더 크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하는 게 땅으로부터 하늘이죠. 그렇죠? 지구 중력이 미치는 곳까지를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기권의 최대 높이가 100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 직권은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다시 직권이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서는 직권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직권이 디테일하게 뭘로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이제 잠깐 볼까? 그림 보이나 안 보이나 확인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잘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구가 있으면 가장 바깥쪽 껍데기를 우리가 지각, 그 안쪽을 멘틀, 그 안쪽을 외핵, 내핵. 그래서 얘네들이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권의 층상 구조에서 첫 번째 자, 지각. 그래서 지각. 늦지 마세요. 그래서 지각. sorry. 자, 지구의 껍데기 부분이고 어떤 학교는 특히 이 앞부분을 좀 안 배우고 여기를 배우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요 규산염 물질이란 단어를 모를 수도 있어. 그렇죠? 대표적인 고향 친구들은 이걸 모르겠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 돌멩이들은 규산염 물질이래. 뭔지는 몰라도 그냥 규소랑
산소로 자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종류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자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으로 나누는데 그림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육지가 있고요.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다시 바다가 이렇게 자 일단 이거 바다 그렇죠? 그리고 자, 요 땅 밑으로는 이제 멘틀이 있겠죠? 그래서 요 바다 밑에 있는 땅을 쉽게 얘기하면 해양지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여기를 우리가 바다가 없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대륙지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바다 밑에 있는 땅과 바다가 없는 땅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이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의 특징이 제일 중요한 게 딱 보시면 대륙지각이 두껍죠. 그렇죠? 대륙지각은 두껍고 해양지각은 얇아요. 그럼 처음부터 두께 차이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사를 해보니 해양지각은 바닷물에 의해서 이렇게 압축된 거예요. 찌부된 겁니다. 그래서 부피는 작지만 밀도가 굉장히 커요. 반대로 자 대륙지각은 자 부피가 커. 대신 밀도는 작습니다. 그래서 밀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뭐 가볍다 이런 거 있죠? 부피분의 질량 이런 거. 그래서 구분점은 이거야. 자 밀도를 비교하면 해양지각의 밀도가 더 크고요. 이게 평균 두께를 비교하시면 대륙지각이 더 크다. 요 정도만 우리가 구분하시면 돼. 오케이. 자, 지각했어. 지각 밑으로 이제 뭐가 있어요? 멘틀이 있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멘틀이 지구 전체 부피의 한 80%거든. 근데 얘네 상태가 중요합니다. 상태가 자, 고체 상태예요. 이거 중요해. 멘틀은 고체 상태야. 그런데 이 고체 상태인데 이 해 쪽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거의 액체로 녹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액체는 아니야. 액체는 아닌데 고체야. 근데 움직임이 가능해. 그래서 멘틀은 자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하고 대부분 자 용융 상태로 있어요. 대부분 용융 상태로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멘틀 위에 껍데기 부분 좀 딱딱하게 굳어있긴 한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액체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약 용융 상태다 혹은 좀 젤리 상태다 고체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밀도는 당연히 지각 아래쪽에 있으면 큰 거고요. 그 다음 자 외핵 볼게요. 자 외핵은 그러니까 지구 내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중학교 때 배운 거, 뭐 지진파를 쐈어. 뭐 지진파는 P파와 S파가 있는데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파를 쐈는데 이게 갑자기 어떤 S파인가 이런 애가 S파? S파? 그죠? 이런 애가 어떤 특정 부위를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그럼 걔네는 액체 상태 때는 통과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자 외핵이라고 하는 게 핵 바깥쪽 부분인데 당연히 안쪽에 있으면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을 거고 자 S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 액체 상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액체 상태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외핵의 상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안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자 내핵이 있어요. 자 내핵 성분, 핵 성분 다 어쨌건 무거운 성분이야. 철하고 니켈 같은 무거운 애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밀도가 좀 큰 편이다. 밀도가 제일 크다. 가장 안쪽에 있을수록 밀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파가 통과를 하는데 속도가 약간 좀 증가하더래. 그러면 우리가 물질 상태가 바뀌면 속도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체 상태로 추정한다. 이게 바로 직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직권은 바깥쪽부터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있다. 그 다음에 지각은 대륙지각, 해양지각이 있고 밀도와 부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멘틀은 상태, 고체 상태고 유동성이 있다. 그리고 핵은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둘 다 좀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죠. 철과 니켈 같은. 하지만 그 외핵은 액체 상태, 그 다음에 내핵은 고체 상태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이거까지 그림 했으니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142쪽에 있는 내용 자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다음 쪽 내용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자, 직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혹은 우리 직권이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뭐 그런 거 배우는 거지. 그래서 직권의 작용. 자, 땅은 뭐 뒤도 얘기하겠지만 땅은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뜨끈뜨끈하게 데워져요. 여름철 뒤에 아스팔트 엄청 뜨겁잖아.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럼 뜨거워진 돌이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 흡수도 하고 방출을 해서 지구 온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그 다음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 줌. 그 다음 화산활동도 직권이죠. 그 화산활동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폭발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거에서 공기를 바꿔줄 수도 있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수륙분포, 육지냐, 뭐 바다냐, 이런 걸 우리가 수륙분포라고 부르는데, 걔네들이 대기와 해수순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대기라는 거는 바람이 얘기하는 거고, 해수는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다 직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직권의 작용이에요. 별거 아니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이 끝이야? 그죠? 내용이 끝이네요. 그래서 직권은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권은 아까 요게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권 갈게요. 수권. 자, 수권은, 자, 물이 있는 곳이죠. 자, 물은 당연히 바다가 제일 많을걸? 그래서 수권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자, 바다와 바다가 아닌 거. 해수와 육수, 뭐 해수와 담수,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와 육수, 알겠죠? 육수 이상하다. 그래서 지구 표면의 약 70%는 자, 물로 덮여 있습니다. 바다가 엄청 많죠. 그래서 지구의 육지와 바다 비율은 3대 7, 바다가 더 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물 중에서, 수권 중에서 제일 많은 물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해수에 위치한대. 잘 보시면 그림상에 지구 전체에 있는 물 중에서 거의 97.5%가 다 바닷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바닷물을 좀 사용하기 좀 힘들잖아.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녹아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담수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들.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이 너무 비싸서 안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97.5%, 뭐 비율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한 3-4%가 다 뭐냐면 육지에 있는 물이야. 근데 이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도 빙하가 대부분이요. 거의 70%예요. 그리고 지하수가 30%가 넘습니다. 그러니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도 빙하야. 이용하기 힘들잖아. 육지에 있는 물 지하수야. 물론 지하수 개발하고 있지만 쉽게 개발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대부분 강이나 호수 뭐 이런 거 물 이용할 건데 1%도 안 되니까 물을 아껴 써주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쓸데없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거 확인. 자, 물은 해수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그 다음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 빙하와 지하수가 압도적이다. 우리가 수권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뭐 더 중요한 얘기 뒤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수권에 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 성분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다 하면 니네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요? 그 소금이 떠오르죠? 소금은 NaCl이잖아. 그래서 소금은 NaCl인데 얘네들이 이온 형태로 녹아있나 보다. 도대체 그럼 소금이 왜 녹아있어요? 육지에 있는 성분들이 녹아 들어갔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 다음, 육지에 있는 물 속에는, 자, 또, 이온 형태로 여러 가지가, 자, 녹아있어.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수에서는 요 NaCl만 우리가, 자, 이해를 해 두시고, 육수에서는, 이게 무슨 이게 탄산, 이온인가 보다. 이렇게 보셔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왜 저게 있지? 그래서 왜 있지? 자, 지각에 있는 성물들이 자, 빗물에 용해되고 자, 바다로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이온들이 그 수권에 녹아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 바다 밑에 화산이 있죠? 바다 밑에 화산이 폭발해요. 그러면서 염화 이온 같은 애들이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해수에 들어간 얘네들은 결국에는 암석 만드는 대로 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권은 이 정도만 자, 이해하는데 이 다음 내용이 좀 중요해서 그래서 다시 수권 성분은 자, 바다에서는 NaCl,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좀 이온. 왜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직권에 있는 여러 성분들이 녹아 들어갔다. 그렇죠? 화산 폭발에 의해서 녹아 들어간 것도 어쨌건 직권이니까. 그러면,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수의 층산 구조에 대한 내용을 하는 뒤요.
자, 그림 잘 보이시나요? 이 그림 뭐냐면 여기에 배가 떠 있어요. 이렇게 바다야, 바다. 배가 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전자 온도계를 똥하고 떨어뜨릴 거야. 그럼 쭉 이렇게 바다 깊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 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진다. 자, 온도계 가지고 측정했죠? 그래서 오른쪽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바다를 깊이에 따른 온도를 기준으로 뭔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죠? 그래서 깊이에 따른 온도를 측정을 해 보니 처음에는 온도계 떨어뜨렸으면 처음부터 온도가 쫙 내려가진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도가 조금 일정해. 그러다가 특정 깊이 들어가면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예 추운 상태로 계속 일정하더래.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지. 왜 그렇지? 그냥 쭉 가면 계속 온도가 내려갈 것 같았는데 알아보니,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 이렇게 온도 변화를 두 군데를 기준으로 첫 번째 혼합층, 중간에 수온약층, 맨 깊은 곳을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 생기느냐? 첫 번째, 혼합층은 첫 번째로 온도가 높죠? 왜? 태양 에너지 받으니까 뜨끈뜨끈하게 가열될 거 아니냐. 그래서 태양에 의해서 가열되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요. 그러면 왜 깊이 내려갈수록 쭉 들어갈수록 온도가 일정하냐? 여기서는 바람이 불죠. 그렇죠? 바람이 부니까 물이 섞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혼합층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변화 없는 곳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바람이 많이 세게 불면 많이 섞이는 거니까 두꺼울 거고, 바람이 약하면 얇겠죠. 혼합층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위도로 봤을 때는 저위도 지역, 뭐 적도 지역 이런 데가 생각보다 바람이 약해요. 그럼 바람이 약한 만큼 혼합층의 두께가 얇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깊어집니다. 이제 햇빛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바람도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어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층을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내려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대류 현상은 뭐냐면 이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 가벼운 건 아래로 내려가. 왜요? 중력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뜨거운 애들은 가벼운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차가워요, 무겁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뜨거워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가벼워요. 그래서 얘네는 섞이는 현상이 안 일어나. 그래서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굉장히 안정한 층이야. 그래서 수온 약층은 자, 안정해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의 층과 아래층, 아래층은 심해층이죠. 위층은 혼합층이고,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교환을 막는 방패막 역할을 해준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수온 약층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심해층 볼게요. 이제 너무 깊은 곳에 왔네. 그냥 계속 춥기만 해요. 그래서 수온이 낮고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을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부른다. 다시 해수의 층상 구조는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세 개의 층으로 나눈다. 알겠죠?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특히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 내용 갑시다. 그래서 거기 책 좀 볼게요. 그래서 144쪽에 자, 그림이 나오죠. 그래프가. 자, 그래프가 3개가 나오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 뭐 계절까지 우리가 볼 필요 없고 요것만 좀 먼저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일반적으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자, 요렇게 된다고 했었지. 그런데 만약에 자, 우리가 저위도는 적도 지역이겠죠? 그렇죠? 위도 안 나왔네. 자, 적도 지역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약해요. 바람이 약한 대신에 온도가 덥죠. 바닷물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대신에 자, 혼합층이 얇아요. 그래서 수온약층이 이렇게 혼합층하고 심해층하고 구성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아예 고위도는 계속 춥죠? 이렇게 추우니까 수온이 이렇게 쭉 이렇게 거의 심해층에 가깝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이거 그럼 이해되죠? 그러면 요거를 위도로서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 위도를 0도를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 한 군데만 보시면 돼.
그렇죠? 그 한국이 대표적인 중위도 지역이잖아. 이 중위도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혼합층이 두껍습니다. 근데 저위도 지역은 바람이 별로 안 부니까 혼합층이 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뭐 자료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됐니? 오케이. 그래서 수권은 그러면 무슨 기능이에요? 이제 수권은 그렇죠?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겠네. 자, 수권은 자 역시 바닷물도 태양 에너지 받으면 뜨끈뜨끈 데워지죠. 그래서 수권은 태양 에너지를 저장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뜻이야. 그리고 바닷물은 계속 멈춰있지 않고 수단하거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바닷물이 찬 곳 가면 그쪽에 좀 열을 좀 분산시켜 줄 수 있어. 그래서 에너지를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육지의 물은 풍화 침식 같은 거, 그러니까 강 흐르면 땅 모양을 바꿀 수가 있잖아. 그래서 육지의 물은 땅의 그 지권의 지형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생명체가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생명체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 이게 기본적인 수권의 작용까지예요.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기권 합시다. 기권. 자, 이제 공기는 우리가 지금 지권했고 수권했어. 이제 기권 하겠죠? 자, 기권은 영어로 drop. 자, 합니다. give up. 미안합니다. 자, 기권.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 높이는 아까 얘기했어. 약 1000km까지입니다. 왜 1000km까지예요? 지구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마지노선이 1000km 보시면 돼요. 이후로는 너무 약해서 이렇게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도 요거보다 안쪽에 있어요. 그렇지. 자, 대기권, 기권은 뭘로 되어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자, 주로 질소가 대부분, 그리고 산소가 대부분. 이게 지구는 그래, 지구. 그래서 질소하고 산소가 보시면 거의 99%죠?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요 20% 가까이 되는 산소 비율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뭐랄까, 위험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는 표현은 뭐라고 해야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과호흡 가능해요. 그래서 이 대기권은 제가 질소, 산소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권의 층상 구조. 자, 이거는 지금 이 그래프 잠깐 그릴게. 이 그래프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X축은 자, 온도야. 기온이야, 기온. 자, Y축은 뭐냐면 높이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수권에서 뭐였어?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가 어떤지 조사를 한 거지. 그랬더니 자, 땅에서 올라가면 온도가 내려가다가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그렇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왜 그렇지?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을 하는 거야.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온도 변화가 있는 곳을 지금 세 부분이나 온도 변화가 생겨. 그래서 4개의 층으로 나눠서 가장 아래쪽으로 가 대륙권, 그 위를 성층권, 중간권, 열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자, 첫 번째 대륙권 볼게요. 대륙권은 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냐면 땅에서 방출하는 열이 줄어듭니다. 말 이해돼요? 땅에 있으면 태양으로 오는 열을 땅이 잘 흡수를 해서 뿜어주거든요. 우리가 걔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부를 건데,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해.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원래는 쭉 감소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뭔 예외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대륙권. 자, 볼게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가운 거니까 자, 올라가고 내려가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력이 제일 세지. 그래서 가까우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기 입자들이 요 대륙권에 몰려 있네. 그래서 수증기도 대부분 다 대륙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기들이 움직이면서 수증기랑 같이 움직여. 그럼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 구름 만들어지고 비 내리고,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부른다는 점.
오케이. 자, 높이 올라가서 다시 한번 기온이 내려갑니다. 왜냐면 이게 중요하죠. 높이 올라갈수록 자,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감소한다. 지구가 방출하는 열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이제 그 위로 올라갈게요. 자, 성층권으로 갈 건데, 여기도 원래는, 자, 쭉 이렇게 온도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오존층이 있네. 이 오존층 때문에 특이한 온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기온이,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자, 왜? 오존층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오존층 때문에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네. 그럼 온도가 높아진 애들이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대류는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공기가 안 움직여. 그러니까 안정한 층이야. 그래서 자, 성층권은 그래서 안정해요. 그러니까 비행기 항로로 이용될 수 있음. 그 다음에 오존층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꿔 말하면 오존층이 없으면 계속 쭉 내려가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 그 위로 갑니다. 이제 중간권이네. 자, 중간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는 자, 불안정층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대륙권하고 모양은 똑같아. 그 다음에 최고 추운데도 중간권이에요. 자, 근데 자, 높이 올라가서 기온이 내려갑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공기 입자들, 뭐 수증기 이런 애들이 중간권까지는 없어. 대부분 다 대류권에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 현상은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간권에서는 뭐 별똥별이라 부르는 유성들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좀 더 위로 올라갈 거야. 이제 슬슬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간지러.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걔를 뭐라 부르냐면 열권이라고 불러. 왜요? 이제 태양하고 가까워져. 공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열권, 높이 올라가서 기온이 높아집니다. 공기가 희박해서 일교차가 엄청 커요. 낮에는 개 덥고 밤에는 개 추워. 공기가 없으면 이런 특징 같죠. 그래서 열권은 그래서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게 오로라라는 게 있어. 오로라. 그 다음에 전리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런 거야. 태양과 가까워지면서 온도가 뜨겁다 보니까 이 원자들이 자꾸 이렇게 이온화되면서 생기는 여러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오로라, 그 다음에 전리층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게 원자들이 뭐 이온화가 되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기권의 증상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질문. 오케이요.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기권은 우리가 뭔지 아니까 이제 생물권으로 가도록 합시다. 우리 책에서는 145쪽이 되겠네요. 자, 책에서는 145쪽. 자, 생물권. 자, 생물들이 사는 모든 곳을 다 생물권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조심할 거. 세균 같은 건 다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생물권은 미생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생물권이라고 부르고, 이 생물들은 지권이든 수권이든 기권이든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크다 이런 거예요. 생물의 작용, 생물은 기본적으로 지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기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수권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물권도 단순하게 그냥 한 개체로 보지 마시고 전체 생명체 전체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쨌건 다른 아까 얘기했던 지권, 수권, 기권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물들끼리도 서로 변화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풍화 침식 작용을 통해서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광합성이나 호흡을 통해서 대기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생물권은 어렵지는 않죠. 근데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외권이에요, 외권. 자, 이건 사실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 얘기 잠깐 할게요. 아까 직권에 보시면 외핵 4개 갈수록 철과 니켈이 있다 그랬죠. 이 철과 니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네. 지구가 자전을 해버리면 뭔 일이 생기냐면 지구가 자석화돼. 그러니까 지구가 자석화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래서 외권은 지구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지구자기장, 외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구자기장이
기능이 좀 있어. 그래서 이 기능만 좀 봐둘게요. 이 유해한 우주선, 우주에서 온 빛 같은 거예요. 이런 걸 막아주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 중에서 조금 생물한테 좀 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걔를 보통 태양풍이라고 부르는데 태양풍 같은 걸 우리가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게 지구자기장이야. 그냥 편의상 외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외권은 크게 어려운 건 없다. 그렇죠? 외권은 지구 주변에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다. 더 중요한 게 이 다음 내용에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배운 게 우리가 뭐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을 배웠는데 얘네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요. 물론 외권은 좀 예외로 치자. 외권은 우리가 포함을 시키지만 외권이 수권의 영향을 막 진짜 뭐 직접적으로 주고 막 이런 건 없을 거 아니니. 그래서 그런 거 제외하고 뭘 배우냐면 이게 중요하네요. 자, 이게 포인트야.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자, 이겁니다. 먼저 요 그림 잠깐 보세요. 요 그림은 어디 나와 있냐면 그 145조 맨 아래 자, 오른쪽에 요 표 밑에 표 옆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 기권이 직권한테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준다. 이게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생물권이 수권한테 수권이 이렇게 영향을 준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표현한 거고 더 포인트는 뭐냐면 이 표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의미를 보세요. 자, 근원하고 영향을 한번 봐봐. 그래서 예를 들면 생물권이 근원인데 영향을 수권한테 주는 게 있나요? 자, 생물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까? 있지. 뭐 막말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줌의 날 그래서 다들 한날 한시 동시에 더럽지만 모두 다 바다에서 막 오줌을 싸. 그쵸? 지금 총 지구가 지금 50억 명인가? 그렇죠? 50억 명 사람들이 모두 다 동시에 바다에 오줌을 싸. 그럼 바다 오염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생물들이 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 그래서 이거는 외우라는 게 아니고 보기에 나오면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표현 외운 게 아니고 의미를 잘 봐둬라.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까지 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지구 시스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146쪽부터 빈칸 채우기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152쪽 빈칸 채우기까지 반드시 하시고 답도 체크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지구 시스템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정리.